도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일단 녹화를 좀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 한번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에듀케이알 전진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1월 2일 날 싱가포르를 거쳐서 조우바루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뭐, 최소한 한 달, 많게는 뭐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현지에 있으면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한 사항들 현지에서 좀 지원하는 역할들을 할 거고요. 다음 시즌 프로그램들 좀 더 이렇게 준비하는 그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시즌에는 현장에서 최대한 고객님들 만나 뵈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고 나서 대부분 이제 그 비대면으로 저랑 전화 통화라든지 메신저를 통해서 대부분 예약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전에는 서울 그 신사역 쪽에 이제 사무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서울 쪽에 있다 보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 계신 분들 얼굴 뵈면서 뭐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가셨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한 90% 이상, 99% 이상 거의 다 전화나 유선상으로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조우바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어학원에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뭐 국제학교 영어 캠프에 등록해 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국제학교 스쿨링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교육기관으로 해서 이렇게 등록을 해 주시고요. 그 어학원도 이제 뭐 MSC 아카데미가 있고 EEC 어학원이 있고, 또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레플스 아메리칸 스쿨 영어 캠프가 있고 스텔라 국제학교 영어 캠프가 있고요. 또 스쿨링 프로그램에는 파라곤 국제학교 스쿨링이 있고 페어빌 국제학교 스쿨링이 있습니다. 스쿨링 같은 경우에는 그 선발 인원을 많이 뽑지 않기 때문에 좀 조기에 마감이 된 바 있었고요. 또 어학원 같은 경우에도 1월 달 뭐 같은 경우에는 좀 마감이 된 프로그램도 있고, 국제학교 영어 캠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시간은 거의 다 뭐 마무리될 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준비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말레이시아를 많이 가보신 분도 계시고 이제 처음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시즌마다 항상 이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이 남아 있는지 체크하지 않아서 출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의 경우 90일 무비자로 다 방문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기본 조건은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지 입국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공항에서부터 체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지 않으면 비행기 탑승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가시는 일행들 지금이라도 여권 시간 남아 있으니까요. 여권 체크해서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딱 맞춰서 임박해서 6개월이 아니라 좀 더 여유 있게 7개월, 8개월 이상 여건이 남아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잠깐 뭐 싱가포르 여행을 가신다든지 주변 국가 인도네시아라든지 태국 뭐 이렇게 가시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6개월이라는 유효기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다른 나라를 갔다가 다시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 여권 유효기간 그 조건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그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꼭 시즌마다 그게 되지 않으셔가지고 비행기 탑승 못 하셔가지고 여권 재발급 받아가지고 한 3, 4일 뒤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꼭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오리엔테이션 참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그 왕복 항공권이 있으셔야 됩니다. 굳이 왕복은 필요 없고 편도 예약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일단은 그 우리가 대부분 싱가포르로 입국하거나 아니면 말레이시아로 입국을 하시게 되는데,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에서 타국으로 나가는 그 교통편이 예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역시 우리나라 공항에서 사전에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항공권이라든지 교통편이 예약이 되지 않은 경우에 그 비행기 탑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권 6개월 그 규정과 함께 조심해야 될 상황이고요. 어, 대부분 이제 일정들이 다 고정이 되어 있어서 뭐 숙소 체크인이나 체크아웃이 이미 결정되신 분도 계시지만 뭐 중간에 연장을 염두에 두고 계셔가지고 아직까지 돌아오는 항공 교통편을 예약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좀 유용적으로 이제 합법적인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그 항공권을 준비를 어떻게 하시냐, 나가는 항공권 어떻게 준비하시냐면
우리나라 국적기 뭐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진에어, 뭐 티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 항공권을 발권을 하고 그다음에 당일날 취소를 하면 위약금 없이 그다음에 그 항공권을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에서 예약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 항공권을 뭐 캡처를 해 놓으시든지 아니면 프린터를 해 놓으시든지 보통 이메일로 항공권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 받아놓은 거를 프린트를 하십니다. 프린터나 스크린 캡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항공권을 취소하시게 되면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 많이 하시니까 카드 수수료 없이 바로 환불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항공권을 준비해 놓으시면 돌아오는 일정이 고정되지 않아서 아직 항공권을 예약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입국을 하실 수 있을 때 출국을 하실 때 증빙이 될 수 있는 항공권을 준비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조우바로 한 달 사이 특성상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진에어의 인천 그 조우바로 세나이 공항 직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복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동안 복원이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뭐 저희 고객님들의 한 95% 이상은 싱가포르 창의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싱가포르 창의 공항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항공도 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있고 TA 항공도 있고 뭐 다양한 항공편이 있습니다. 뭐 시간대는 밤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싱가포르로 들어올 때에는 싱가포르 어라이벌 카드라고 해서 SG 어라이벌 카드라고 해서 스마트폰 어플에서 검색을 하시면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SG 카드 그 폼을 어플을 다운 받으시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입국 72시간 전에 그걸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일 싱가포르를 통해서 입국을 하시게 되시면 72시간 이내니까 지금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입국하는 날짜 기준으로 해서 3일 정도 이내에만 그 활성화가 되니까 보호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뭐 작성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고 뭐 인터넷에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SG 어라이벌 카드 작성법 쓰시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요. 하루 전날 정도에 이렇게 사전에 입력을 해 놓으시면 이메일로 그 싱가포르 이미그레이션에서 그 QR 코드를 보내주게 됩니다. 뭐 사실 많이 검사를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당해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규정이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검사를 안 하더라도 그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그게 아마 전산상에서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설사 당일날 작성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싱가포르 창의공항 도착해서 그 이동하는 중에 줄 서 있는 중에 이렇게 작성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에서 체류하기보다는 바로 그 조호바루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거기 보시면 이제 뭐 숙소 어디에서 머무르게 되는지 숙소를 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랜드를 통해서 이제 조호바루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란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그런 작성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시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좀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일단 한 달 살기 오시는 특성상 어린 학생들, 주니어 학생들 같이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은 필수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레플스 영어 캠프 같은 경우에는 영어 캠프, 그 여행자 보험 가입 증서를 제출하는 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다른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여행자 보험 가입이 의무이진 않지만, 뭐 알다시피 해외에서 병원 한번 이용하시면, 뭐 비용 20만 원, 30만 원은 우습게 이제 지출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좀 말레이시아가 더운 나라이긴 하지만 실내 냉방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커서 목감기라든지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좀 요새 독감도 유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여행자 보험 꼭 가입을 하시고요. 여행자 보험에는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아팠을 때 보장해주는 그 보장 기능 외에도 뭐 항공이 4시간 이상 연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장 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 생활하다가 뭐 낯선 곳에서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실수로 뭐 물건을 파손을 하거나 뭐 그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에도 이제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뭐 물건에 대해서 분실 파손 보험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보험료는 한 3만 원, 4만 원 때문에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보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장 금액에 따라서 뭐 금액은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 이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국에서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안내에는 한국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 여행자 보험 역시도 당일날이라든지 뭐 하루 전날 가입을 해 놓으시면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여행자 보험도 여러 가지 여행자 보험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가장 편리하고 그나마 가격대가 합리적인 게 마이뱅크라는 그 어플에서 가입하는 그 보험이고요. 오늘 뭐 시간 좀 여유가 있으면 그거 가입하는 것들도 한번 스마트폰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어느 거를 가입을 해도 무방하니까요. 뭐 꼭 이게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경험적으로 가장 편리하고 가장 자주 애용하는 그런 어플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신용카드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트래블 월렛이라는 체크카드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먼저 알았던 건 아니고 오히려 저희도 거꾸로 재작년에 이제 저희 고객님께서 사용해보고 너무 편리하다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사용을 하게 됐는데 제가 해외에 나갈 때 가장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게 이제 트래블 월렛이라는 체크카드입니다. 이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좋은 게 뭐냐면 일단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그 사용시마다 수수료가 나오는데 이게 은근히 많습니다. 수수료가 계속 매번 사용할 때마다 나오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매번 현금을 사용하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좀 큰 쇼핑몰이라든지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도 워낙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트래블 월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해외의 가상의 자기 계좌에 그 충전을 시켜 놓는 겁니다. 외화를요. 그래서 그 충전시켜 놓은 외화의 한도 범위 내에서 일단은 그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때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또 내가 충전시켜 놓은 외화를 그 현지 나라의 ATM기에서 현금을 찾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티뱅크라든지 EXK 카드라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ATM에서 돈을 찾거나 그런 환전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뭐 환전을 하는 것보다는 이 트래블 월렛 카드를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 화폐가 직접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달러 같은 경우 뭐 US 달러 같은 경우에는 뭐 환율 우대라든지 이런 거 받으면 90%까지 받을 수 있는데 말레이시아 링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주는 게 없습니다. 많이 해봤자 50%뭐 우대를 해주는데 그랬을 때에는 보통 플러스 5원에서 많게는 10원까지 예를 들어서 오늘 기준 환율이 278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은행에서 말레이시아 링깃을 환전하게 되면 280 몇 원 정도 280원 후반대로 이제 환율이 이제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트래블 월렛으로 오늘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오늘 기준 환율이 278원인데 그 환전을 했을 때 280원 정도 기준 환율이 적용이 됩니다. 요거는 뭐 말레이시아에 있는 환전소에 갔을 때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환율이기 때문에 그 아주 뭐 기준 환율에 인접한 환율로 그 금액을 환전을 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원화로 다시 환전을 바로 즉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신청 과정보다는 그냥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누르면 바로 즉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생각보다 이제 경제적이고 좀 편리하고요. 지금 US 달러 같은 경우에도 오늘 환율이 보니까 기준 환율이 1294원이었는데 지금 트래블 월렛에서 뭐 달러 충전하는 거 봤더니 1294원으로 기준 환율과 동일한 금액으로 이렇게 환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환전된 금액도 다시 원화로 바뀌었을 때 한 1, 2원 정도의 그런 그 기준 환율이 플러스된 금액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된 금액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편리하고요. 특히 이제 뭐 아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그 해외에서 쓰게 되는 이제 그랩 같은 어플에 이 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하게 되면 뭐 교통 이용할 때마다 잔돈 같은 거 없어가지고 좀 더 눈치 보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사님이 잔돈을 잘 준비 안 했을 수도 있고 이럴 때마다 이제 뭐 조금씩 지폐를 더 주거나 잔돈 같은 걸 포기하게 되는데 트래블 월렛 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하면 자동 결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과 지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이제 3, 4일 정도면 이제 뭐 발급이 돼서 집까지 날라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뭐 트래블 월렛 카드 외에도 뭐 와이어 바알이라든지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데
트래블 월렛이라는 카드가 그나마 가장 직관적이고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카드는 아무거나 하나 정도만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일단은 해외에서 쓰시는데 편리하실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우리가 미리 뭐 링깃이나 달러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준비해 소지해서 뭐 분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예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트래블 월렛 카드 사용법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이따가 제 스마트폰 화면 공유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녀분께서 안경 사용하거나 고객님께서 안경 사용하시면 여분의 안경을 꼭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경 깨지면 최소 2, 3일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우리나라처럼 바로바로 이렇게 안경을 처방받아서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고요. 일단은 해외 나가시면 일단은 최소 2, 3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여분의 안경을 하나씩 좀 준비해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말레이시아가 기본적으로 지금 온도가 30도에서 30도 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저녁에는 좀 춥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가봐야 되고 좀 우기라든지 이런 거 비가 오는 환경인지 아니면 비가 이제 그치는 환경인지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말레이시아가 생각보다 많이 덥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한여름보다 덜 덥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름 시즌에 한 달 정도 지내면서 한참 혹서기 때 한국보다 말레이시아가 덜 덥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겨울 시즌에도 일단은 말레이시아가 기본적으로 30에서 34도, 막 36도까지도 올라가긴 하지만 일단은 말레이시아 큐 자체가 워낙 더운 나라다 보니까 그 냉방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정말 냉방이 잘 되어 있고 에어컨 바람이 되게 차갑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 그 교육기관에 수업을 받을 때 긴팔옷은 필수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그거 준비하지 않으시면 아이들 춥다는 얘기 나올 거고요. 또 심지어는 감기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꼭 긴팔옷, 교육기관에서 수업 받을 때 아니면 또 실내에서 뭐 외식을 하러 뭐 큰 대형 쇼핑몰에 갔는데 그 실내 공간도 상당히 추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긴팔옷 같은 경우에 하나 정도 가볍게 준비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항상 더운 나라다 보니까 일단은 물병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마실 수 있는 그 물병을 꼭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병도 꼭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뭐에 대해 감염에 대한 이슈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뭐 재작년부터 사실상 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정말 많이 걱정을 했고 초창기에는 많이 뭐 그거에 대해서 막 정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없고 뭐 사실은 뭐 요새 코로나가 뭐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강제 격리가 아니라 자가 격리 형태로 자발적으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뭐 예전처럼 이렇게 뭐 그게 경계심이 심한 건 아닌데 또 그럴 때일수록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자가적으로 준비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좀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스크라는 게 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시킨 거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 용도이기 때문에 마스크 뭐 필요하신 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마스크를 쓰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더더군다나 이제 마스크 쓰는 사람들 많지는 않고요. 일단은 좀 일부 뭐 자기 필요에 따라서 쓰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아이들이 이제 감기라든지 뭐 독감 같은 거 걸릴 수도 있고 또 걸리다 보면 이게 코로나인지 아니면 독감인지 뭐 감기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정도로 그런 키트를 좀 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한 달 정도 가시면 한 키트 2개 정도 1인당 2개 정도 아이들 기준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온라인에서 크게 이제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혹시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열이 났을 때 한번 체크를 해보고 여기서 이제 음성이 나오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좀 격리를 하는 게 기본적인 매너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통신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계시는 숙소 같은 경우에 대부분 와이파이가 많이 되고 말레이시아 조호바르도 통신 환경이 많이 좋아져서 일단 인터넷 속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출장 갔을 때 그 인터넷이 잘 안 돼가지고 좀 불편하고 불편해서 사실 빨리 돌아오고 싶었던 적도 많았고 좀 그게 가장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였는데 지금 많이 속도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이 지역이 싱가포르가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가끔 싱가포르 신호도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불편함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는 숙소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인터넷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최초로 이제 조바로 한 달 살기 했을 때 가장 그 어렸던 게 뭐냐면 숙소에 인터넷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그 간이 휴대용 뭐 그 데이터 발생기도 구매도 하고 뭐 했었는데 가격도 비쌌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됐고, 다만 또 이제 그때와는 다르게 또 우리가 또 쓰는 데이터 사용량도 워낙 많아지고 동영상 데이터 접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엔 로밍의 속도도 좀 느렸고 가격도 엄청 비쌌는데 뭐 로밍 요금들도 많이 현실화돼서 속도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로밍을 거의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로밍을 거의 많이 사용하고, 최신 폰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eSIM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뭐 최신 휴대폰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면 eSIM을 통해서 그냥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바로 즉석에서 이게 그 데이터 그 신청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로밍 대비했을 때 뭐 데이터가 2배 정도 된다든지 아니면 가격대가 절반 정도 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최신폰 사용자는 eSIM을 사용하셔도 되고, 최신폰이 아니더라도 뭐 미리 말레이시아 유심, 싱가포르 유심 이런 것들 다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 유심, 아니면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유심에서 여러 나라가 다 사용할 수 있는 유심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부분 싱가포르 통해서 말레이시아로 오시기 때문에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를 커버할 수 있는 유심 한 달 정도 해서 뭐 데이터 한 12가 정도, 12기가나 뭐 20기가 정도 내외 쪽으로 하면 한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면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뭐 요걸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 이제 사업적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핸드폰을 계속 사용하셔야 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로밍을 이용하셔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뭐 로밍 같은 경우는 5만 원대 정도면 뭐 데이터 한 10기가에서 20기가 정도 이렇게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본인들께서 뭐 현명하게 선택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이제 접속이 된다는 가정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그랩이라는 어플과 왓츠앱, 구글맵, 그리고 팝하거나 구글 번역기를 사전에 설치해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제 그랩 같은 경우에 요거는 정말 필수 어플 중에 하나이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 계시면서 그랩을 사용 안 하고 나가신 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랩이라는 어플은 우리나라 카카오 택시라는 어플 플러스 배달의 민족 플러스 마트 배달 플러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이라든지 뭐 그런 관광지 티켓들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한 개의 그 플랫폼에 다 일어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랩이라는 어플은 다들 사용하시게 될 거니까 미리 휴대폰에 설치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트래블 월렛이라는 카드도 미리 그랩에다 어플에다 등록을 해 놓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미리 설치해 놓고 좀 눈에 익히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아직 그랩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랩 같은 경우에 말레이시아, 싱가폴, 뭐 베트남, 뭐 필리핀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에서는 다 그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말레이시아에서 시작하는 회사이고요. 지금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는데 뭐 동남아시아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뭐 메가 웹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뭐 사용 안 하셨던 분들은 사용을 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왓츠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카카오톡 같은 건데 일단은 이제 현지에서 뭐 카카오톡을 쓰시는 분도 간혹 있긴 하시지만 대부분 왓츠앱이라는 어플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왓츠앱 어플 깔아 놓으시면 학교 현지 스텝이라든지 아니면 그 그랩 기사라든지 아니면 뭐 공항 픽업 기사라든지 그런 분이랑 연결을 하실 때 왓츠앱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미리 좀 설치를 해 놓으시고요. 그 구글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는 싱가포르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지역들을 미리 그 사전에 오프라인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다운로드 해 놓으면 데이터가 없더라도 좀 이렇게 그 지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좋고요. 또 속도도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글맵 번역기도 미리 다운로드 받으시고 오프라인 다운로드까지 받아 놓으시면 지도 그 구역에 대해서 받아 놓으시면 핸드폰 저장 용량 내에서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좀 다양한 어플들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 밴드에 보시면 제가 제 핸드폰 바탕화면 이제 이렇게 깔아놨거든요. 이렇게 공유해놨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그 필요한 어플들은 미리 좀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저랑 대부분 이제 한 번씩은 전화 통화를 하시거나 하셨을 텐데 보통 이제 전화 통화하시고 이제 뭐 보통은 이제 문자나 카톡, 뭐 채널톡을 통해서 이제 그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사무실에 있었을 때에는 뭐 이렇게 뭐 시간을 내서 다 일일이 찾아보면 되는데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출국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공항 픽업이라든지 현지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을 하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밖에서 나가 있을 때에는 요런 문자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체크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톡으로 일원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널톡 같은 경우에는 저 외에도 저희 사무실 직원이 보고 있고 또 현지에 있는 저희 스태프들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래도 좀 더 그런 것들이 뉴스가 생길 확률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뭐 급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채널톡으로 일원화 해주시면 좀 더 편리하고 그 좀 더 빠르게 이렇게 답변을 받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문자나 카톡은 제가 보더라도 밖에 나가 있을 때는 놓치고 가는 케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채널톡을 좀 이렇게 좀 활성화 시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픈 채팅방도 이제 오픈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오픈 방은 그 정보를 공유하거나 그리고 좀 모든 분에게 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는 장으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필요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공지하는 그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일찍 들어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보시면 그 숙소에 이제 요새 새로 생긴 뭐 마트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있고 직접 이용해 보시고 뭐 그런 메뉴판이라든지 가격 같은 거 나와 있는 것들 그런 정보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뭐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좀 위주로 이렇게 공유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 조바로 한 달 살기 지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바로 진행을 할게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 요 지도도 역시 그 밴드의 그 지도 창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교육기관별로 이렇게 색인을 해놨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레고랜드가 이쪽에 이제 있고요. 레고랜드 옆에 뭐 메디니 몰이라고 해서 요 쇼핑몰이 있는데 쇼핑몰 안에 뭐 스타벅스도 있고 그 그 마트도 하나 있습니다. 마트도 하나 들어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랜차이즈, KFC라든지 그런 것들도 들어와 있는 몰이 있어서 여기도 이제 가끔 이용을 하시게 되고요. 뭐, 지금 보시면 숙소, 저희 고객님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예약하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그 어학원들에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소개시켜드린 숙소가 엘리시아 파크라는 레지던스가 있고요. 그 앞에 그랜드 메디니,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마크로링크라는 숙소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로링크 숙소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요 클릭 한번 해보시면 다 위치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위치가 나오고 지금 보시면 이제 구글 지도에서 보기라는 걸 클릭하시면 구글 맵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평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남긴 리뷰라든지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화면 밖에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지금 클릭을 하진 않을 거고요. 일단은 이제 뭐 샘플로 지금 엘리시아 레지던스 파크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구글 지도에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어떤 화면이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구글 지도로 이 구글 지도 화면으로 넘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시아 파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들 그리고 뭐 리뷰라든지 팁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활용하시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시설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나오니까 지금 뭐 구글 맵 같은 거에 보면 뭐 정보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지금 축적이 되고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요거만 보시더라도 대략적으로 좀 아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시 돌아와서 지금 숙소 정보였는데 좀 더 이제 활용이 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저희 뭐 교육기관이라든지 숙소라든지는 이미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이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지인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다른 분들이 있는 숙소가 어디인지 위치가 어디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셨을 때 이거 클릭해 보시고 구글 지도에서 보기로 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거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앵콘 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테리 하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메디니몰 옆에 보면 뭐 숙소 이쪽에 이제 주거 단지가 좀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앵콘 마리나라는 게 이제 그 푸테리 하버라는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숙소 중에 하나이거든요. 여기 앵콘 마리나가 있고 여기 티가라는 곳이 있고 여기 스텔라 국제학교가 있고 여기에는 트린리라드 호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트 선착장이 있고 여기가 좀 걸어 다닐 만하고 산책을 다닐 만한 코스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인도네시아로 가는 국제 회리 여객선 선착장이 있어서
뭐 좀 용기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 선착장 이용해서 인도네시아 바탄섬이나 이런 데도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보시면서 그 조우바로 한 달 살기 생활들을 좀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숙소 외에도 인근 편의시설에서 뭐 레고랜드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시게 될 인근 마트 중에 하나가 이제 써네이 빅박스라는 이 곳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뭐 그 영화관도 있고요. 실내 수영장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큰 마트도 현지 로컬 마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 의류라든지 이런 걸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다이소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식당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쪽 공간을 많이 이용하시게 될 겁니다. 아마 지금 계시는 숙소에서 여기까지 이동하시는데 그랩 비용으로 하면 한 5링깃 4링깃, 5링깃 한 1000에서 1500원 정도면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고 뭐 시간도 한 10분 이내 안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많이 이용하시게 될 것 같고 여기 안에 실내에 환전수도 있고 뭐 미스터 닭갈비 같은 한국 식당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여기 이제 골프 연습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엑스파크 테마파크라고 해서 뭐 아이들 고카트 같은 거 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뭐 이제 뭐 정글 짐 같은 것도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쪽을 많이 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여기가 써네이 빅박스 몰인데 여기를 많이 이용하시게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여기 보시면 인근 편의시설에서 쇼핑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세 개를 해놨으니까 한번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시간 보낼 때 미리 이제 참고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 창의공항 우리 이제 창의공항 들어오시게 되니까요. 그리고 뭐 조호바루 공항이라든지 그리고 대형 쇼핑몰 이제 그 대형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저희가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도심 지역이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있는 여기 뭐 이렇게 표시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신도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다리가 그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를 조호바를 잇는 세컨드 링크 두 번째 다리이고요. 이쪽이 이제 퍼스트 링크라고 해서 이제 원도심 원래 이 다리만 하나 있다가 이제 이 다리가 추가가 되는 건데요. 이쪽이 원래 다리가 있었다는 건 그만큼 이제 조호바루와 싱가포르이 왔다 갔다 왕래를 많이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원도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녹지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말 그대로 정글 같은 녹지대인 거고요. 요런 이제 색깔이 들어와 있는 곳이 주거 지역,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이 대부분 사람들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쇼핑몰들은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쇼핑몰은 사실 하나하나가 하루 종일 보시더라도 다 못 볼 정도로 어마무시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뭐 아이스 링크가 있는 것도 있고요. 뭐 아이들 키즈 카페라든지 뭐 실내 암벽 등반, 여러 가지 쇼핑몰, 복합몰, 뭐 마사지 샵부터 해가지고 뭐 먹거리 샵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쇼핑몰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 좀 참고해서 뭐 일주일에 하나씩만 다니시더라도 주말에 심심하지 않게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야 생각이 듭니다. 이 패러다임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고요.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테브라워에 있는 이케아몰 쪽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리가 한 2, 30분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그 대형 이케아몰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온몰이 들어와 있고 뭐 데카트론 큰 매장도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 뭐 하루 이틀 보시더라도 아마 다 못 보실 거예요. 이케아몰 같은 경우에도 뭐 하루 밤낮을 보더라도 다 못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 뭐 그 데카트론 몰만 하더라도 한 두세 시간 정도 쇼핑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만 하더라도 이렇게 시간 갈 만큼 많은 물건들 들어와 있고요. 어차피 말레이시아가 더운 나라라서 이렇게 모든 쇼핑몰들이 실내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뭐 쇼핑을 안 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팔고 있고 뭐 다양한 것들 있기 때문에 꼭 여기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이케아몰 같은 경우에 아침에 이케아 조식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케아몰에 이제 구경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일찍 오픈하기 전에 와서 그 아침에 식사하시고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으시고요. 음식도 괜찮고 가격대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케아몰에서 아침 식사하시고 하루 종일 그 이 주변에 있는 쇼핑몰들을 좀 이렇게 쇼핑하고 시간 보내는 그 계획을 삼으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번 시간을 하루 종일 보내봤는데요. 하루 종일 지나도 다 못 봤습니다. 물건들도 살만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핑몰 같은 것도 보셔도 되고요. 뭐 프리미엄 아울렛도 있고요. 또 구도심 쪽에도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형 쇼핑몰이 있으니까 뭐 패러다임몰이라든지
그 헤브라우 시티에 있는 이케아몰 그쪽 중심으로 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또 이제 우리 신도심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는 저기 보면 A온몰이라고 해서 북기진다에 A온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쪽이 이제 북기진다라는 곳이고 우리가 있는 지역이 이쪽인데 여기서 뭐 차량으로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랩 타면 15분 안쪽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도 이제 보면 그 뭐 마사지 샵도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뭐 안에 환전소도 있고 여기 안에 보면 이제 대형 주차장도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영화극장도 있고 여러 가지 쇼핑몰이 있으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서네이 빅박스몰이 생기기 전에는 그 Aion몰 북기린다를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네이 빅박스몰이 어느 정도 그거를 좀 이렇게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뭐 북기린다도 가셔도 되고 좀 기왕 가실 것 좀 주말에 시간 여유 하루 종일 이제 여유를 좀 가지신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케아라든지 이케아 테브라우몰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거 뭐 그랩에서도 보면 워낙 많이 가기 때문에 그 그랩에서 딱 검색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그 포인트화 돼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세계화돼 있어가지고 찾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예. 뭐 미드밸리, 사우스키 이 몰도 괜찮고요. 뭐 다 가보면 보시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보면 만한 곳 해가지고 조호바르에 뭐 동물원도 있고 뭐또 레고랜드 워터파크 외에도 어스틴 하이츠라는 곳에 가면 여기도 이제 워터파크가 있습니다. 뭐 막 새 것은 아니고 좀 오래된 곳이긴 하는데요. 일단은 뭐 여기에도 워터파크가 있으니까 장점은 사람들이 막 붐비지 않다는 게 장점이고요. 뭐 반딧불 투어하는 곳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가는 곳에 보면 한참 넘어가죠. 그래서 끝까지 가시면 아무래도 반딧불 같은 경우에는 녹지대에 좀 자연이 오염되지 않는 구역에 있기 때문에 반딧불 투어 같은 경우에도 안 갔다 오신 분들은 한 번쯤은 꼭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뭐 갔다 온 지 좀 상당히 되긴 했는데 어, 아니구나. 저도 이제 코로나 전에 이제 가족들이랑 한번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한 10몇 년 전에 한번 갔다 왔고, 코로나 직전에 한번 다시 한번 갔다 왔는데, 이것도 반딧불 투어도 한번 추천드리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 뭐, 조호바로 뭐, 차이니스 헤리티지 마을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가실 계획들을 담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병원들 좀 세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숙소 옆에 보면 뭐 글렌이글즈 메디니 병원이라고 해서 여기는 좀 이렇게 아주 큰 대형 병원인데 의료 관광으로 지금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올 시즌에 그 인도네시아 뭐 주변 동남아시아에서 지금 이쪽 숙소를 다 그냥 단체로 블록으로 다 예약으로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제 그쪽에서 의료 관광으로 와서 수술 받고 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숙소들이 지금 많이 가격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특히 이제 썸머셋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좀 정말 이게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의료 관광객들,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많아서 숙소도 없었고 뭐 그랬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글렌이글즈 메디니 병원은 지나가다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아팠을 때에는 뭐 글렌이글즈 가기보다는 이제 클리닉을 많이 이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클리닉을 이용하셔도 충분하고요. 여기 많이 이용할 만한 클리닉 같은 게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이렇게 보시면 뭐 해당하시는 분들은 스텔라라든지 넷플스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또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지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제 뭐 질의응답에 사전에 나왔던 내용들 좀 정리하고 있고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그 조호바루 2번, 쿠알라룸푸르 2번 오리엔테이션 진행했는데요. 뭐 오늘이 가장 이제 뭐 가장 뭐 정예 멤버들 오셔가지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나온 거는 다시 한번 싹 정리해서 조만간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일단은 이제 저희 국제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저도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지난 시즌에는 영문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을 했었는데 그때는 뭐 지인이 차를 빌려줘가지고 제가 렌트카를 빌리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을 그러니까 영문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줄 알고 착각을 했었고요. 사실 이제 렌트카를 빌리든지 하려면 이제 국제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운전면허증을 뭐 제출할 뭐 그런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영문 운전면허증을 운전하는 거는 이제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뭐 우리나라에서 좀 새로 생긴 앞에는 이제 국문 운전면허증, 뒤에는 영문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요걸로는 이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렌트카를 이용하시거나 말레이시아에 보시면 숙소 주변에 소카존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소카, 뭐 그린카 아시겠죠? 그 시간 단위로 30분이나 1시간 단위로 차량을 그 렌트할 수 있는 그 소카라는 게 말레이시아도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가 이제 진출해 있는 거고요. 주변에 보면 소카존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소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제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렌트카나 그 현지에서 운전하실 분들은 기존의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아서 준비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뭐 발급하는 방법도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앞서 이제 그 환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바 있는데 요거는 제가 어플로서 다시 어플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어쨌든 말레이시아가 지금 딱 좋은 시기입니다. 예전부터 이제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해외가 한류붐 때문에 정말 대우받는 느낌 많이 나거든요. 저도 뭐 해외 나갈 때 한국인이라고 해서 뭐 절대적으로 뭔가 손해를 보는 느낌들이 없고 오히려 다들 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되게 반가운 마음으로 반가워하고 오히려 한국말 배우려고 하고 뭐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지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또 한 번의 한류의 전성기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축구 김판공 감독이 말레이시아에 부임하면서 말레이시아의 축구 역사를 바로 다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이라고 하면 정말 뭐 최고라고 할 정도로 지금 많이 그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매너에서 어긋나는 행동이라든지 그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외국이기 때문에 뭐 예전에도 한국인들은 뭐 일단 되게 좋아하는 분위기가 많았고 일단 한국인에 대한 호의적인 분위기가 많았지만 어쨌든 외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 외국이기 때문에 현지인과 마찰은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좀 회피를 해주시고요. 마찰이 발생해서 설사 우리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CBB를 가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뭐 길어봤자 한 달, 두 달 있다가 이제 떠나야 될 사람들이고 그들은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손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미스러운 일에 일단은 휘말리는 행동 자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그런 게 뭐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은 최대한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빠져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간혹 보면 이제 뭐 휴대폰 분실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뭐 잊어먹는 경우도 있고 뭐 누가 도난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사실 그럴 경우에 핸드폰을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또 일처리 문제에 관해서도 상당히 늦습니다. 정말 늦습니다. 20년 동안 지켜봤는데 아직까지도 답답한 게 이제 외국 나가면 일처리가 너무 늦거나 아니면 정말 뭐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일단은 이제 이해가 안 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 내가 늦어서 화를 낸다 이해가 간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은 나한테 화를 낼까? 어? 안 되는 거,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문화와 관습이 다른 외국이라는 것을 좀 명심하고 일단은 그런 것만 조심하신다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먼저적으로 뭐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것들은 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와 관습만 다르다는 거, 뭐 그런 것만 좀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좀 더 뭐 즐거운 한 달 살기 말레이시아 조호바로 생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아이들 뭐 공부하러 왔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계속 수업도 뭐 적긴 하겠지만 보통 아침 9시부터 뭐 3시, 4시까지 수업이 있는 학생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쉬는 시간에 나오면 아이들 정말 좀 더 뭔가 좀 쉴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뛰거나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끼리 간혹 이제 뭐 아이들끼리 서로 이제 나쁜 말을 한다든지 그게 심한 경우 욕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런 것들 서로 밀치다 보면 이제 몸싸움 내지는 물리적인 충돌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고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기가 반성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그 수습이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일단은 좀 개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1차적으로 그 학생들 간에 격리를 하게 되고 그 CCTV를 따져서 잘못한 아이들 특히 이제 먼저 물리적으로 뭔가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CCTV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고를 주게 되고 재차 격리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다시 재발했을 경우에는 뭐 등원을 중지시킨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을 겁니다. 특히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게 이제 심각하게 이제 좀 더 엄격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이들 싸움이 이제 부모님들 간의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들 뭐 같은 지역에 살다 오신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다가 이제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라는 이 공간에서 단기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계속 있는 뭐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싸움들이 부모님 간의 싸움으로 변질되면 사실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좀 특성 때문에 이 부모님들 간에 마찰이 생겼을 경우에 수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간의 싸움이 부모님들 간에 그런 것들로 번지지 않도록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뭐냐면 딱 나옵니다. 그냥 어머님들이 어떻게 이제 개인 간의 카톡을 알게 돼서 누구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 100% 수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쪽이 뭐 정말 호의적으로 뭔가를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호의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또 폭력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당사자들끼리는 그런 것들이 서로 접촉을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교육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일단 좀 중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에서 중재가 안 되는 경우에 저라도 일단 나서가지고 어쨌든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몇 년 전이 일인데요. 정말 대판 싸워가지고 주변에 한 100명 정도 시내에서 싸우셔가지고 100명 정도 이렇게 구경하고 경찰 오고 막 그래서 뭐 망신을 나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참 이해가 안 가, 두 분 다 되게 처음에 저랑 했을 때는 정말 뭐 이야기도 잘 하시고 뭐 매너도 있으시고 뭐 교양도 있으셨는데 이게 감정적으로 치닫고 더군다나 좀 아이들 문제이다 보니까 그리고 서로 또 다시 얼굴 안 볼 사이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뭐 딱 나오거든요. 누구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하실까요?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그 다른 사람들 3자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누구 어머님이라고 지칭받는 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서 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이제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금하시고요. 그런 것도 있으면 뭐 경고 없이 무조건 삭제를 할 것이고 또 그거를 반복하실 경우에는 오픈 채팅방에서 격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 워낙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책으로 저희가 세우고 있는 방침이니까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잘 알다시피 이제 조바로 같은 경우에는 레지던스 환경이 많은데 여기는 우리나라랑 전원인 환경이 다릅니다. 다이소라든지 네이버 같은 온라인 같은 데 보면 유니버셜 어댑터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 준비하시고요. 또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멀티 어댑터 준비하시면 뭐 전원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우리는 220V인데 그쪽은 좀 110V 좀 우리 전압이 좀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압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사용하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 요새는 다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다 상호 허용이 되고 상호 이게 다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전원 사용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많이 사용하게 되실 어,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면 이제 제 휴대폰에 있는 바탕 화면입니다. 그래서 제 휴대폰의 바탕 화면인데 이거는 이제 뭐 휴대폰의 바탕 화면이고요. 일단은 이제 제가 출장 나갔을 때 주로 사용하는 이제 지금 바탕 화면인데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뱅크라는 어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속 급한 전화인 것 같은데 일단은 예, 그 마이뱅크라는 어플을 사용하시게 되면 일단은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행 보험 서비스가 있고요. 여기서
해외여행 서비스로 들어가셔가지고 3개월 미만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그,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뱅크라는 어플을 저 같은 경우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거보다는 이제 뭐 그랩이라는 어플, 그 다음에 이제 트래블 월렛이라는 건데요. 요거의 장점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말레이시아 오늘 기준 환율이 278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환전되는 금액이 279.9원입니다. 한 2원 안쪽으로 해서 그 기준환을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요. 또 뭐 미국 US 달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준환율 중심으로 지금 1000달러 한번 하면 오늘 기준환율이 1292원인데 1292원의 그 환율로 이렇게 환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큰 장점이고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미국 같은 경우에 그 해당 나라의 그 금액만큼 그 충전을 시켜놓고 쓰실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지금 출장을 안 갔기 때문에 그 남은 금액들은 다시 그 다른 나라, 우리나라 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돈으로 바로 그 환전이, 바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장점이고요.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카드 관리라는 걸 들어가면 카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 활성화를 끌 수가 있습니다. 활성화를 끌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제가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내 카드가 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히 해외 같은 경우 동남아시아 같은데 뭐 내 신용카드 번호가 뭐 복제가 돼서 사용이 됐다, 부정 도용이 됐다는 뉴스를 뭐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요 같은 경우 내가 활성화를 시키고 비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뭐 카드를 누가 복제를 하더라도 내 카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용카드는 내 신용카드의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이건 내가 충전시켜 놓은 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거에 대한 안전책도 있어서 이거 역시도 이제 사용하시는데 큰 뭐 이렇게 편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한 5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문 나와 있는 것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숙소 사이즈는 뭐 룸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일단은 뭐 방마다 좀 틀려서 일단은 숙소 사이즈를 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이거는 개별적으로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숙소 담당자 통해서 한번 거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좀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그랜드 메디니 저도 써봤고 뭐 엘리시아나 마크로는 다 써봤는데 숙소마다 다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사이즈를 알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뭐 채팅으로 남겨져 있는 궁금한 사항은 이제 이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가지는 답변을 좀 드렸고요. 혹시라도 좀 이렇게 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뭐 채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마이크 켜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일단 제가 뭐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마크로링크에 ATM기 있나요? 마크로링크에 ATM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변화가 생겨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정보들은 저희가 밴드라든지 체크가 되면 일단은 거의 업데이트를 시켜드릴게요. 이번에 마트라든지 요거 생긴 것도 저희 현지에 있는 분한테 한번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업데이트 해드린 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체크해서 업데이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ATM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마크로링크에는 ATM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이번에 마트가 하나 들어왔지 않습니까? 뭐 그거에서 그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도보로 다니기에 거리가 위험한가요? 어디에서 어디로 다닐 때요? 뭐 예를 들어 엘리시아에서 그 레고랜드 다닐 때 거리 자체는 전혀 가까운데 위험하지 않습니다. 거리가 아 좀 있긴 그래요? 있는데 그 네. 레고랜드까지 가는데 글렌 이글스 병원을 밖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고 관통하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시간 내에는 관통해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엘리시아에서 나오셔가지고 쭉 글렌 이글즈 병원 주차장 쪽으로 해서 들어가면 그 지하 쪽에서 그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한층 올라가서 쑥 정문으로 나가시면 가장 빠르게 그 메디니몰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가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 길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아니 막 개들이 많다고 들어가지고 애들이요. 네. 이 조호바로 신도심 지역은 애들이 없습니다. 그런 애들이, 거지나 이런 애들이 아예 없어요. 이쪽은요. 아니 개 강아지들 들개 뭐 이런 애들이 많다 그래 들어가가지고 글쎄요. 얼핏
어, 글 같은데, 카페 같은 데서 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저는 다니다가 이쪽에서 못 본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요. 저기 외곽으로 아, 가면 원숭이들이 좀 많아요. 아, 원숭이들이 좀 알겠습니다. 외곽 쪽으로 가면 이제 막 길거리 돌아다니는 다니는 원숭이들이 있는데 뭐 그냥 걔도 신경 안 씁니다. 걔네도 사람도 신경 안 쓰고 지네들끼리 다 놀고 그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일단은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이게 화면상으로 이렇게 얼굴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인사 한번 드렸고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1월 2일부터는 그 조우바르에서 좀 한동안 좀 머물면서 이렇게 계속 교육기관이라든지 숙소라든지 다니면서 이렇게 체크하고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이번에 조우바르 한 달 살기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저도 저희 고객님들한테 뭐라도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고민하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찾아뵙고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불편한 사항 있으시면 뭐 연락 주시면 최대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연결해 드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또 이제 현지에서 저희 지인이 또 일단은 뭐 일단은 많은 서포트를 해줄 거니까요. 일단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요일 날 저녁 늦은 시간인데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일단은 또 다시 한번 또 기회 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죄송하지만 질문해도 되나요? 예, 하십시오. 예. 그 주말 프로그램은 언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혹시 반딧불이 체험 같은 거. 어느 교육기관이시죠? 저 맥이요. 맥이면 아니 그거 그 맥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예, 맥에서 대학원에서 일단 해주시는 게 공지하는 게 아니고? 있을 겁니다. 예. 아 그러면 그 제가 맨 처음에 상담했을 때 그 뭐지? 요가 프로그램이나 뭐 주말 반딧불이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런 건 다 맥에서 해주는 거예요? 네, 일단은 맥에서 해드리는 게 있고 저희가 찾아드리는 게 있으니까요. 그것도 제가 현장에 들어가서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가기 전에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일정을 짜게끔? 지금 좀 상황을 좀 체크하는 중에 있어가지고요. 그게 추가가 되면 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엘리시아가 숙소인데 네. 수정 필터 가지고 갈 생각인데 이거 필터가 아니고 그러니까 수정 규격이나 이런 게 한국이랑 같나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다이소에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있는 뭐 네. 세탁기 필터라든지 세탁기 그런 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아무거나 그냥 다이소에서 일단 사가면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대부분 다이소는 더 유니버셜하게 돼 있어가지고 다 사용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